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떠올려 보자면 바로 이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불에서 빠져나오는 건 항상 어렵지만 오늘 같은 날은 포근하고 따스한 이불을 스스로 걷어차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난히도 힘든 것 같네요. 하지만 막상 이불에서 빠져나와 이부자리를 정리하면 또 금방 잠에서 깨서 활기를 되찾게 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막상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법이죠. 오늘도 내일도 매일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청춘이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며 10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을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담비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의 가을 야구 실패로 큰 절망감과 함께 녹음실로 한 걸음에 달려온 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두산 팬으로서 이제 준 플레이오프 예매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는 바람에 화가 나서 녹음실로 달려오게 된 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위 많이 타는 바다입니다. 다들 정말 반가워요. 9월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첫째 주 청춘 이슈를 녹음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이번 가을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드디어 추워져서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후드티를 게시를 했거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어제 진짜 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 추위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요. 추위 많이 타는 바다인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모두들 조심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10월에 있을 특별한 이벤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24 서울 미디어 리터러시 페스타에 저희 청춘 PD와 8기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4 서울 미디어 리터러시 페스타는 국내 미디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자원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확산시킴으로써 미디어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10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KBS 프로그램 제작 PD, 기자, 아나운서 등의 직업 강연과 토크 콘서트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저희 청춘 PD와는 10월 31일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부스 운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쯤에서 10월 첫째 주 청춘 이슈 3위를 소개해볼게요.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대한민국을 휩쓴 러닝붐입니다. 와, 러닝붐. 요즘 좀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최근 들어 도심 속 러닝이 주요 운동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달리기 위해 집 밖을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 여의도 공원, 남산, 한강공원에 나가보면 러닝을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한 광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날씨도 풀려가지고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이버 커뮤니티 플랫폼 밴드에 따르면 러닝 및 걷기를 테마로 한 모임의 비율이 3년 새 77%나 증가했다고 해요. 진짜 많이 증가했다. 이에 발맞춰서 러닝 브랜드의 스포츠 용품도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다양한 업계에서 러너들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마라톤 행사 2024 장보기 오픈런을 지난 6월 개최하기도 했죠. 재밌었겠다. 해당 마라톤 참가 티켓은 판매 시작 후 단 1분 만에 전량 매진됐다고 해요. MZ세대 사이에서 건강한 놀이이자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러닝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닝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러닝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들 야외 러닝을 즐겨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유부님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러닝을 진짜 완전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평소에도 걷는 거, 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액티비티한 걸 좋아해서 매일 적어도 40분씩은 혼자 러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고등학교 때 제가 소화가 잘 안 되길래 처음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길래 이제 밥 먹고 걷기 시작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벌써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3, 4년째 정도 매일 러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저랑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 2명이 저랑 비슷하게 러닝에 미친 자들이라서 같이 런닝메이트 톡방을 만들었어요. 런닝메이트 숭이라고. 그래서 매일 이제 오운완을 인증을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올 여름방학에 런닝메이트 친구 한 명과 함께 한강 걷기 대회를 나갔다 왔어요. 총 22km를 완주하는 거였는데 이게 여의도에서 시작을 해서 쭉 망원까지 갔다가 다시 여의도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인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인생에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되게 인간의 한계를 경험을 했달까? 그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정말 딱 한 번이라는 점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정말 일주일 정도를 걷지를 못했거든요. 다리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사실 유부님과 마찬가지로 러닝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제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저도요. ENFJ 생각이 많아질 때 약간 운동하고 싶거나 이럴 때 그냥 러닝을 하면은 뭔가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하고 일단 몸이 힘드니까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는 경향도 있어서 되게 그 생각이 많을 때 러닝을 하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약간 인스타나 이런 걸 많이 보면 다들 러닝크루를 하나씩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러닝크루가 엄청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러닝 대회에 나가거나 크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요즘에 러닝 붐이 왔다는 걸 스스로 체감하기도 해서 저도 한번 참여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힘들어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나이가 저는. 또 나이인지라? 나이 얘기는 또 저 건강합니다. 네. 저는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산책하기 좋은 길엔 항상 러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석촌호수 갔는데 가까운가요? 집이랑? 안 가까워요. 러닝을 하기 위해서? 아니요, 산책을 하러. 진짜? 근데 그 석촌호수에 러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또 날이 선선해서 딱 뛰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성별과 연령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요즘 날씨가 딱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맞아요. 뛰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집 앞에 내천 따라서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야외 러닝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밖에서 뛰는 거여가지고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이제 눈에 힘을 빡 주면은 이게 벌레 수십 마리들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뛰면은 걔네들을 향해서 약간 돌진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헬스장 내에서 러닝머신으로만 뛰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인스타에서도 저도 러닝 인증 스토리 너무 많이 봤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 볼 때도 여의도 고구마런, 맞아요. 안국 댕댕이런 아세요? 이런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그 고구마 모양으로 여의도 그 맞아요. 그 길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코스를 이렇게 보면은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고구마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고구마를 쓰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인형 탈 쓰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뭐라 하시나요?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패널분들이 다 러닝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심지어 매일 러닝 하시는 이 러닝 붐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 러닝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러닝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쉽게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이제 밖에 나가서 뛰면 되니까 뭔가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헬스장을 가면 또 헬스장까지 가고 거기서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도 들고 뭔가 끊어놓고 잘 안 가게 되니까 그냥 자기가 운동하고 싶을 때 그냥 밖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는 편이 약간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고도 생각이 하고 뭔가 편한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러닝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헬스장 끊고 러닝 하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제 실내에서 뛰게 되면은 뷰가 계속 건물 뷰로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심심해요. 좀 심심할 때가 있는데 이제 야외에서 달리게 되면은 뷰가 계속 변화해가지고 되게 재미도 있고 이제 바람이나 그 계절만의 공기, 냄새 같은 것들이 뭔가 기분을 좀 좋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야외 러닝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또 이제 헬스장은 돈을 내고 끊어야 되는데 야외 러닝은
그냥 내 이 몸뚱어리 하나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그렇죠. 시작할 때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뛰는 곳이 다 이제 헬스장이니까 맞아요. 좋죠. 저도 이제 실내 러닝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냥 앞만 보고 이제 제자리 걷기 하는 느낌이라서 쉽게 진짜 지루해지더라고요. 노래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야외 러닝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보고 풍경도 보고 또 바람도 쐬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히 바람에 저항을 맞으면서 러닝을 하니까 그냥 러닝머신 뛸 때보다 더 힘들긴 해요. 사실 더 힘들긴 한데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운동은 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풍경이 이쁜 곳에서 뭐 이제 잠실 어디야 롯데타워 뷰를 보면서 뛴다거나 그러면 괜히 청춘 드라마 찍는 것 같고 좋잖아요? 그래요. 생각만 해도 낭만 넘치는데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외 러닝이 유행한 이유가 동호회와 모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SNL로 동호회가 많이 희화화되고 있지만 맞아요. 봤어요. 헬스장에서는 인원이나 장소 측면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외 러닝은 다 같이 뛰고 있다는 점에서 든든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 뛰는 것보다 다 같이 뛰면 평소보다 조금 더 뛴다던가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등 도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야외 러닝도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만의 러닝 꿀팁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운동할 때는 무조건 애플워치를 차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내가 몇 분 운동을 했는지 몇 칼로리가 탔는지가 나오니까 뭔가 아, 나 이만큼 했네? 약간 이런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또 인증도 해야 되고. 맞아요. 노래는 그냥 유튜브에 플리 묶어져 있는 영상을 틀고 하는데 이제 운동할 때 듣는 플리 K-팝 하이텐션 플리 이런 거 쭉 틀어놓고 뛰어요. 저는 이제 러닝할 때 보통 한 곡씩 인터벌로 빠르게 걸었다가 뛰었다가를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약간 뛸 때 나오는 곡의 가수들은 아 뭔가 조금 밉상이고 이제 걸을 때 나오면 갑자기 그 가수들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뛸 때는 왜 이렇게 3분도 30분 같은지. 맞아요. 너무 길게 느껴져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러닝을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크루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함께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게 러닝이 시작하다 보면 매우 좀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루에 들어가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찾아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페이스를 스스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초보자로서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러닝을 하기 좋은 장소는 또 한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강은 이제 보행자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또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피해서 안전하게 러닝을 하기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러닝을 할 때는 힙합 플레이리스트를 즐겨 듣는데 맞죠. 그게 이게 맞죠. 비트가 또 신나고 노래가 그쵸, 빠르다 그쵸. 보니까 제가 뛰는 페이스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치지 않고 뭔가 도파민 분비돼가지고 그냥 목표한 결의까지 딱 뛰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힙합 플레이리스트를 주로 즐겨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한강 걷기 대회 나갔을 때 그 친구랑 같이 안 나갔으면 아마 중도 포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같이 뛸 수 있는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있어주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프리님처럼 힙합을 꼭 들으면서 뛰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또 이제 랩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힙합을 많이 듣는데 이왕 뛰는 거 좀 멋들어지는 힙합 들으면서 뛰면 진짜 폴짝폴짝 신나게 뛰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좀 19금 노래라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이팍의 몸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버전이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클럽에서 나오는 리믹스 버전이 있어요. 그거 진짜 신나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뛰시면 정말 잘 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원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오, 알아요. 이것도 되게 뛸 때 듣기 좋더라고요.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청춘 드라마 또 청춘을 또 얘기를 했는데 청춘 드라마 속 고등학생처럼 해맑게 달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튼 저는 이 두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러닝 활력소 송들이죠. 그리고 러닝하기 좋은 스팟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에는 이제 전에 경복궁 근처에서 야간에 산책을 했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단체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야간 궁 스팟에서 산책하면 좀 이제 공주의 느낌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주. 공주. 바라님 어떠세요? 저는 러닝 꿀팁은 몰라도 러닝 스팟은 잘 압니다. 다들 광교 호수공원 아시나요? 알죠. 유명하죠. 네, 수원에 있는 공원인데 저녁에 주변 건물 불이 반짝반짝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또 길도 많아서 그날그날 가고 싶은 코스를 짜기 좋아요. 그리고 호수 근처면 바람이 꽤 불어서 시원하거든요. 그렇겠다. 이제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펜트하우스 등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는 곳이라 드라마 보신 분들은 촬영 스팟을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재밌는 러닝 꿀팁들과 러닝하기 좋은 장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뛰쳐나가가지고 야외 러닝 하고 싶어지네요. 나갈까요, 지금 갈까요? 날씨 좋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쯤에서 청춘 이슈 3위인 대한민국을 휩쓴 러닝 붐 얘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2위 이슈 소개할게요. 네. 10월 첫째 주 청춘 이슈 2위는요. 3년 전 중국 문화유산이 되어버린 돌솥 비빔밥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조선족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돌솥 비빔밥이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 지린성은 2021년 12월 공식 홈페이지에 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총 65개의 항목을 승인하면서 돌솥 비빔밥 조리법을 조선족 돌솥 비빔밥 제작 기예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중 한국 전통 문화와 유사한 항목은 일정 부분 파악해왔으나 돌솥 비빔밥은 지방급 유산이어서 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중국 소수민족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는 돌솥 비빔밥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윷놀이, 김치조리법, 널뛰기, 판소리, 전통올레 등도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 몰랐었는데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있는 사례가 정말 많네요. 이렇게 중국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중국은 좀 알다가도 모를 국가 같아요. 사실 이런 사례들만 보면은 너무 억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왜곡된 역사를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그냥 고지 곧대로 쉽게 믿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부터 이제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반란의 형태로 일어난 문화혁명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수많은 민족들의 삶에서 뿌리 내려가면서 국민들 개개인에게 정체성 혼란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도 분명 엄청난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 차이점들 사이에서 문화에 대한 어떤 경계들이 불명확해지기 시작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에서 역사와 문화가 두서없이 섞여버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니꺼 내꺼 시전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게 되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요. 중국의 동북공정은 민족적인 특성에서부터 시작돼요. 중국은 한족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는 어느 하나의 민족만을 대변할 수 없고 여러 민족을 통일적으로 대변하게 돼요. 한족의 역사만을 중국사로 취급하게 되면 중국 역사에 단절이 생기거든요. 이렇다 보니 중국을 이루고 있는 소수 민족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고구려사, 부여사, 발해사, 고조선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논리도 여기서 출발하게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북한 정권의 붕괴 시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구권을 주장하는 데도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요. 중국이나 미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의 북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역사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중국이 주변국들의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뭔가 사라진 자신의 문화적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실시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약간 중국에서 보면은 아직도 약간 중화 사상이 좀 많이 심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동양권의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비롯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약간 자신의 문화적 영향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좀 이슈화되고 있는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국가적 이미지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둔갑시켜서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좀 끌어올리려는 야심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진시황 때 실용서를 제외한 사상서를 다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했던 분석행위 이후로 본인들의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니까 주변 국가의 문화를 자꾸 본인들의 것이라고 왜곡한다고도 알고 있어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서 대만, 홍콩, 마카오가 모두 중국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옛날에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트와이스 외국인 멤버들이 각자 나라의 국기들을 들고 나와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쯔위라는 멤버가 대만 국기를 들고 나왔었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비난을 했었어서 되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국기를 가지고 나왔어야 네, 되는 거야? 그래야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미성년자였던 그 어린아이에게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역사 왜곡까지 하면서 한 명을 그렇게 비난했던 게 더 어이없고 잔인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서 약간 뭐 사과 같은 것도 했던 맞아요. 걸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문제는 우리 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바다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역사 드라마 콘텐츠들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잘 만든 드라마인데 아쉽다는 평도 나오고 퓨전 사극에서는 각색이 들어간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역사를 다루는 만큼 최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시청자들도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하지만 이를 만드는 제작자부터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역사를 주제로 다른 미디어를 만들었으면 그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 저희 외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한국의 문화를 확실히 SNS로 많이 접하고 있더라고요. 또는 이제 K-드라마가 요즘에 되게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사소한 문화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넷플릭스 시리즈에는 더욱더 한국적인 요소나 배경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를 이용하여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그래서 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소품들을 조금 개입시키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건 그냥 한국 문화의 일부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역사 왜곡과 같은 잘못된 행위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돌솥 비빔밥이 중국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위클리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그들 의도대로 역사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일단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유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이용한 컨텐츠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카타나 기모노 같은 그들의 전통
의복을 엄청 자주 입고 그런 거 맞아요, 당연하게 맞아요. 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한복이나 비빔밥 같은 거를 오히려 여행 온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일본 순정 만화를 보면 남주와 여주가 그 전통 옷을 입고 같이 축제에 가는 게 무조건 나오듯이 저희 모두 전통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실제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복궁 야간개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이제 한복을 입고 가면은 할인을 해준다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다른 패널분들과 같은 의견인데 우리의 문화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지 우리만의 컨텐츠를 또 제작하거나 홍보할 때 많은 걸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K-드라마나 이런 걸 활용해서 뭔가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유성에 대해서 좀 세계인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정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한다던가 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자주권을 좀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코로나 때 한국 관광 소개하는 영상을 아마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약간 이런 것 같이 그런 영상을 좀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왜곡된 우리 문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국민의 문화를 사랑합시다. 맞아요. 네,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정부 측면에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개인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 관련 이슈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의 마지막 이슈를 발표해 볼게요. 10월 첫째 주 청춘 이슈 1위는 바로 오타니 쇼헤이 MLB 최초 50-50 달성입니다. 미친 거죠 이거. 그렇죠. 오타니는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4 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하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오타니는 9회 초까지 홈런 3개와 도루 2개를 포함해서 6타수 6안타, 10타점 4득점의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50홈런 50도루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50 처음이죠? 거의 처음이죠. 네. 최초예요, 세계 최초. 50홈런 50도루 대기록이 나온 건 MLB 역사상 처음이며 일본 프로야구와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나오지 않은 기록이라고 해요. 오타니의 50호 홈런볼은 좌측 펜스로 넘어간 뒤 한 남성 관중의 손에 들어갔는데요. NBC 등에 따르면 이 홈런볼의 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경매 업체인 SGP 옥션의 딜런 콜러는 30만 달러, 즉 약 4억 원에 해당하는 어쩌면 50만 달러 이상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야구 보러 갔다가 이제 집 한 채를 얻게 됐네요. 롯데 하실 건가요? 오타니 선수의 50호 홈런볼이 50만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니 이제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듣더라도 오타니가 야구 역사상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타니의 50호 홈런공을 잡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하실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어떻게 하실 말할게요. 건가요, 프리님? 저는 이제 만약 50홈런 공을 잡게 된다면 이게 최초 기록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초 기록하는 홈런공이고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 절대 소중하게 절대 팔지 않고 진짜 소중히 보관하고 진짜 아무한테도 주지 않고 금고에 넣어둘 겁니다. 진짜 끝까지 보존할 겁니다. 아니 이브님도 저만큼 야구에 진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쵸. 이브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파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오늘 야구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보로 오래오래 남겨두지 않을까. 이 할미가 말이다. 순살 때 오타니 경기 보러 가서 50-50 홈런을 잡았어 하면서 무슨 약간 고전 문학처럼 글로 써서 남겨놓을 것 같아요.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저희 후손들에게 아마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타니에게 DM 해가지고 저 50호 홈런공 잡은 팬인데 혹시 저녁 식사 뭐 초청 이런 거 안 하시나요?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저도 팔 것 같진 않아요. 그때 그걸 잡고 엄청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환호하고 기뻤던 추억까지 파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공이니까 제가 장식장까지 사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진열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들 너무 야구에 진심이다. 약간 말하기 무서운데요. 저는 일단 야구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타니의 50-50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에 서칭해보니까 제일 먼저 뜬 기사가 50 홈런볼 소송 간다 였어요. 안 눌러볼 수 없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이네요. 네. 먼저 공을 잡았던 맥스 마커 씨가 벨란스키 씨한테 뺏겼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벨란스키 씨는 경매를 진행할 생각이었대요. 일단 제가 찾아본 날짜 기준으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벨란스키 씨가 약간 머니캐쳐이신가 봐요. 근데 저도 경매에 넘길 것 같아요. 진짜요? 바다님도 머니캐쳐이시군요. 저는 그 공의 의미를 이제 와서 야구를 공부해도 온전히 알지 못할 거예요. 그 공의 특별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처음 그 공을 잡은 건 저라는 기록을 남겨놔야겠죠? 남겨놔야죠. 네, 행운 부적처럼 보관을 해야죠. 되게 든든할 것 같네요. 아, 제 상상만 해도 좋네요. 오타니가 이렇게 야구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선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타니에 환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오타니 쇼헤이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평소에 야구와 전혀 접점이 없는데 오타니 쇼헤이는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 오타니 쇼헤이 만다라트로 처음 이름을 들었는데요. 제가 MBTI P인데 인생 계획을 세워놓은 만다라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커리어적인 계획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인간성, 운에 대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운에서 뻗어나간 화살표에 쓰레기 줍기, 인사하기 등이 있는 거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였어요. 운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선행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네요. 원래 누군가의 능력이나 외모보다 그 사람 자체, 성격에 빠지는 게 답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타니에겐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엘리트죠. 다 가졌잖아요. 맞아요. 야구도 잘해, 뭐 와이프도 예뻐, 부도 있어. 부도 있고. 저도 야구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오타니 쇼에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봤던 거는 인스타에서 봤었는데 엄청 잘생기고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또 찾아봤었는데 진짜 키도 크고 맞아요. 야구도 잘하는데 잘생기기까지 했어? 에서 약간 시선이 확 끌렸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진짜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인의 평균 신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임에도 193cm? 하고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외적인 부분 외에도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로 이적하게 되고 거기 가서도 이런 엄청난 성적까지 보여주는 등 놀라운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진짜 신기한 분 같아요. 갑작스럽게 오타니 결혼 발표가 떴을 때는 이제 제 주변 야구 팬들이 자칭 오타니 부인이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눈물 파티가 일어났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큰 이슈였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식이 잘 됐을 때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로 힘들어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사례도 조금 많이 봤었는데 오타니의 경우는 제 몇백억을 버는데도 부모님하고 형제 모두 이 오타니와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머니는 심지어 파트타임 업무까지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이런 걸 보니까 오타니 선수가 혼자서 훌륭한 선수로 큰 게 아니라 이런 가족과 함께여서 더욱 멋진 사람으로 자라는 게 아닌가 싶은 이 이야기도 사람들이 오타니 쇼헤이에 열광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좀 약간 관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관상을 좀 보는데 오타니 씨는 관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60 클럽을 이뤄내실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타니 정말 2000년 만에 나타난 스포츠계 인재, 천재, 보석이지 않나 싶어요. 정말 투타 경험을 정말 확실하게 잘해내는 선수죠. 스포츠 채널을 이제 돌리다가 오타니 선수 경기가 나와서 잠깐 멈추고 보잖아요. 근데 그 채널 돌리는 그 사이에 잠깐 스친 건데 그냥 쳤다 하면 담장을 넘어가더라고요. 신의 영역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50 클럽을 이뤄낸 걸 보면 매 경기마다 100년치 역사를 쓰고 있으니 오타니의 시대를 사는 저희는 더욱더 열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오타니는 그 피지컬과 외모 그리고 그 준하는 야구 실력까지 진짜 모든 게 완벽한 선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한 선수인데 인성까지 좋다 보니까 인기를 당연히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 실력 중에서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했던 게 오타니가 약간 투수와 타자를 모두 함께하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투수와 타자를 같이 잘하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둘 다 잘하는 오타니를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야구 실력들이 약간 많은 인기를 얻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력부터 외모 그리고 훌륭한 인간성까지 진짜 오타니는 여러모로 참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타니를 비롯해서 타국에는 세계적인 야구 스타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쉽게도 한국은 야구가 스포츠 인기 종목 1위인데도 불구하고 타 종목에 비해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잘 배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도 이제 야구가 인기 스포츠인 건 맞거든요. 한국에서 1위 스포츠니까. 근데 이제 일본에 비해서 고교 야구 팀이 매우 적어요. 일본이 약간 1,000 몇 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는 이제 한 몇백 개 팀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일단 예전에는 고교 야구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약간 고교 야구보다는 약간 롤이나 이런 게 다 많아지다 보니까 고교 야구 인기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입시나 뭐 지명에 관한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배제된 야구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잘 살려내줘야 되는데 뭔가 일괄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본에 비해서 제한된 규정과 자본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MLB 선수들과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압도적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잘 알진 못하지만 세계 대회보다 MLB에 더 중점을 둔 프로야구의 구조에서 MLB 선수들과의 훈련에 질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상 MLB 선수들의 피지컬이나 그리고 그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라운드의 위상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함께 경기를 한 선수들을 이기는 게 그 자체로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이제 메이저 리그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도 자세한 훈련 방식은 잘 모르지만 메이저 리그만의 훈련 방식과 특별한 지원 등이 또 부차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 사실을 크게 인지하고 있진 않았는데 진짜 축구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프로야구 전에 아마추어 야구의 풀이 많이 작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포츠에 관심이 없던 제 친구들도 고교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경기 보러 가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의 관심이 아마추어까지로 확장된다면 더욱더 많은 지원과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최강야구 프로그램 취지가 진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한 번 보면은 계속 보게 돼요. 진짜 재밌어. 저도 보고 싶어지네요. 꼭 보세요. 야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티켓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수강 신청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아이유 티켓팅보다 힘들어요. 네, 진짜 저도 인스타 스토리를 넘기면 애들이 다 야구 보러 가요. 다 야구로 진짜. 넘어가가지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던데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만큼 오타니처럼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그럼 오타니 선수의 MLB 최초 50-50 달성 소식을 끝으로 10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칠게요.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만의 올곧은 중심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만의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는데요. 오타니는 물론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플랜 B 없이 그 일에만 미친 듯이 몰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 나의 목표에만 몰입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신이 좌우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모든 일은 나의 행동으로 바꿔간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상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옷차림 하나로
상대방이 가진 나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나에게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이런 반듯한 생각을 되새기며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의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MC 담비, 바다, 유부 프림이었습니다. 안녕.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